안녕하세요. AI와 게임 아트를 공부하는 에이테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의 이미지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캐릭터의 특정 자세를 만들려면 이미지 생성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을 이용하면 좀 더 원하는 결과에 가깝게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귀멸의 칼날의 탄지로를 특정 자세로 만들고자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만으로는 탄지로가 결과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진들은 귀멸의 칼날의 탄지로를 학습하여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15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꽤 유사하다고 느끼지만 뭔가 완전히 똑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이건 50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것입니다. 훨씬 결과가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키기 위하여 호야 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야를 검색하여 기숍으로 들어가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전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생략되어도 되는 추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가이드를 한글로 번역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호야 버전은 버전별로 기능과 학습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신 버전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호야 24.1.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호환이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깃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모두 다운받고 난 뒤 폴더 안에 있는 셋업 패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1번을) 눌러서 호야를 설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추가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제 7번을 눌러서 설치를 종료하면 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명령어 창이 아니라 호야 폴더에서 GUI 배치 파일을 클릭하여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소가 나오면 자동으로 창이 열리기도 하는데 열리지 않는다면 해당 주소를 복사하여 크롬에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로그, 모델 폴더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폴더들은 로라라는 학습 툴의 경로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정해진 이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이미지 폴더를 넣게 됩니다. 이곳에는 모델 폴더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로그 폴더를 넣게 됩니다. 이미지 폴더에 학습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폴더에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이미지에 대한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 숫자는 얼마나 학습을 반복할 것인가에 대한 숫자이고, 키워드는 트리거 키워드라고 하는데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대표하는 이름을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탄지로에 대한 이미지를 50장을 모았습니다. 50장의 이미지를 인터넷과 넷플릭스 영상에서 캡처하여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가능하면 많은 수량의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높을수록 학습에 유리합니다. 이미지가 작고 해상도가 낮으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상도가 나쁜 이미지를 100장 사용하는 것은 해상도가 좋은 이미지를 20장으로 하는 것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사이즈는 1:1 사이즈가 좋기는 하지만 0 사이즈에 굳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해상도는 일반적으로 512 이상이면 좋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768 이상의 사이즈를 권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다 모았다면 태깅을 합니다. 이 과정을 캡션 이미지라고 합니다. 태거를 설정하는 여러 프롬프트 방식이 존재하는데 제 경험상 비실사품은 WD14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사를 만들 때도 WD14를 사용합니다. 좀 더 명확한 프롬프트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폴더를 눌러 프롬프트를 생성할 이미지 폴더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로 사용할 트리거 키워드를 지정하여 키워드가 맨 앞에 생성되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이름으로 설정한 이유는 유사한 이름이 있으면 학습할 때 그 유사 이름의 이미지를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아무것도 검색되지 않는 이름이면 좋습니다. 이제 캡션 이미지를 눌러 프롬프트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가 텍스트 문서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정한 이상한 키워드가 이렇게 맨 앞에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지로는 너무 유명하다 보니 프롬프트에 탄지로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명한 인물의 경우 인터넷에서 검색이 잘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맨 앞 키워드 프롬프트로 탄지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실사의 경우 사실적인 키워드를 넣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애니메이션의 경우 왜곡된 이미지가 많아 키워드로 넣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브루데이터 세트 테크 매니저를 이용하면 프롬프트를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브루데이터 세트 테크 매니저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데이터 세트 테크 매니저는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미지 폴더 경로를 설정하여 태그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물론 텍스트 파일을 직접 하나하나 수정해도 되지만 이 툴이 편리한 이유는 한꺼번에 태그를 넣거나 뺄 수 있고 정리가 간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AI가 완벽하게 태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불필요로 하는 태그나 이상한 태그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텍스트를 하나하나 수정하여 필요로 하는 태그를 중심으로 상단에 위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본 캐릭터에 대한 설정을 앞부분에 정리하면 캐릭터를 생성할 때 뒷부분에 추가 프롬프트로 캐릭터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잊지 말고 저장하도록 합니다. 처음에 불러오면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로라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할 것은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의 모델 폴더로 들어가 그간 추가한 모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비드 오렌지 믹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의 모델 이름을 설정합니다. 그냥 키워드를 이름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을 표시하여 결과물을 구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수적인 이미지 경로를 지정합니다. 이미지가 들어있는 폴더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반드시 이미지라는 폴더를 지정해야 합니다. 아까 알려드린 모델 결과물이 나오게 될 모델 폴더를 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로그 폴더도 지정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만으로도 충분히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버전이 올라가면서 각종 설정이 변경이 되어서 기본 설정으로 제대로 학습이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 설정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config 파일을 로드하여 굿샘플 JSON을 선택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정한 기본 모델 파일과 이미지 폴더와 모델 폴더와 로그 폴더만 다시 지정하면 됩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작업이 있다면 데이터셋 프리퍼레이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진행한 프롬프트 작업을 안 했다면 여기에 적당한 핵심 키워드와 범주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인스턴트 프롬프트에는 유명인물이라면 탄지루 같은 키워드를 넣어주거나 다른 특정 키워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클래스 프롬프트는 사람이나 동물, 스타일 등 큰 범주를 넣으시면 됩니다. 인스턴트 프롬프트와 클래스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학습할 때 AI에게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라 학습의 범주를 좁힐 수 있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상태로 바로 스타트 트레이닝을 눌러서 학습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로라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의 로드 세이브 컨피그 파일은 자주 사용하는 옵션을 저장하고 로드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모델 폴더에 들어가서 이전에 사용한 옵션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트 런치는 모델 학습을 빠르고 효율적인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안정성을 선택할지 연산 속도를 우선할지에 대한 방식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FB16은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이 BF16에 비해서 절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BF16은 학습 과정이 더 안정적이며 FB16에 비해서 느릴 수 있습니다. BF16은 FB3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TX 4080 이상이라면 BF16을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그 이하라면 FB16을 사용해야 합니다. 넘버 오브 프로세스는 1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데이터 로딩 속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CPU 코어가 4개라면 4개로 설정하면 되는데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코어 수를 늘려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로딩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냥 1로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넘버 오브 머신은 컴퓨터가 여러 대의 경우 분산하여 학습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값인 1로 놓고 사용하면 됩니다. 넘버 오브 CPU 스레드즈 퍼 코어는 CPU가 코어당 여러 스레드를 사용하여 병을 처리하는 걸 추가적으로 설정하는데 이것도 큰 의미가 없어서 기본값인 2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이나모 백엔드는 모델 학습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한 특별한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값은 노이며 저도 사용해보진 않아서 더 빨리 학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나모 모드는 컴파일러가 최적화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디폴트가 기본이며 특별히 변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이나모 유스 풀그래프는 활성화하면 모델을 한 번에 전체를 최적화하는 옵션인데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연하고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다이나모 유스 다이나믹은 활성화 시 입력 데이터의 형태가 자주 변하는 경우 유용하며 다양한 입력 크기를 처리할 수 있게 최적화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활성화가 최적화가 더 단순하고 빠릅니다. 멀티 GPU는 말 그대로 GPU가 여러 대일 경우 체크하는 옵션입니다. 디스트리뷰트 GPU는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GPU를 설정할 때 사용되는 옵션입니다. 엑스트라 엑셀레이트 런치 엘리먼트는 추가 명령어를 사용하여 GPU를 설정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처럼 일반 컴퓨터에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모델은 내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베이스 모델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원하는 스타일의 모델을 12타입에서 찾아 설정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1.5가 대체적으로 여러가지를 학습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 1.5를 많이 사용합니다. 트레이드 모델 아웃풋 네임은 모델이 저장될 이름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이미지 폴더는 학습할 이미지 경로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맨 처음에 설명했지만 직접적인 경로가 아니라 이미지라는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데이터셋 컴퓨트 파일은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로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메뉴에 사용하는 JSON 파일을 로드하고 저장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라 굳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은 모델 학습 시 특정 요구 사항에 맞는 모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SDXL 모델이라면 SDXL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1.5는 체크할 것이 없습니다. 트레이닝 커멘트는 학습에 필요로 하는 설명이나 주석을 넣는 부분인데 그다지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이브S 트레이닝 모델은 모델을 어떤 종류로 저장하느냐를 선택하는 곳인데 스테이트 텐서를 보통 사용합니다. 데이브 퍼미션은 학습이 끝난 후 모델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정밀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믹스드 퍼미션은 학습 중에 효율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무리할 때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타데이터 옵션은 학습 과정이 필요한 기능은 아니고 출력된 모델을 라이센스나 배포 목적으로 정보를 만드는 곳인데 개인적인 목적이라면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볼더스는 아까 설명한 대로 출력할 모델과 로그 파일 경로를 지정하는 곳입니다. 레귤러제이션 이미지는 정규화 이미지인데 가령 우리가 학습할 데이터가 탄지로인데 탄지로 외에 다른 다양한 애니메이션 얼굴을 이미지를 넣어서 다른 인물을 인지하게 하고 조명이나 배경이나 표정이나 각도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이 도움이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화 이미지 폴더를 만들어서 다양한 이미지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규화 이미지는 캡셔닝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참조하는 이미지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셋 프로퍼레이션도 학습할 이미지를 넣는 곳입니다. 인스턴트 프롬프트는 특정 인물이나 사물을 묘사하는 텍스트를 넣는 곳입니다. 키워드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프롬프트는 인스턴스가 속하는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스턴트 프롬프트와 클래스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학습할 때 AI에게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라 학습의 범주를 좁힐 수 있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트레이닝 이미지스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위에서 우리가 학습할 이미지를 지정했는데 왜 여기에도 있는지 의아할 것입니다. 학습할 이미지는 트레이닝 이미지에서 지정하거나 위에 모델에서 지정하거나 둘 중에 한쪽을 사용하면 됩니다. 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미지 폴더는 여러 개의 범주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학습할 수 있고
트레이닝 이미지는 단일 클래스, 즉 한 가지를 학습하는 데 이용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처럼 단일 캐릭터인 탄지로를 학습할 때는 트레이닝 이미지 쪽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학습할 수 있어서 이미지 폴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BPT스는 반복 횟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지 폴더를 만들 때 앞에 숫자를 넣었는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트레이닝 이미지는 숫자 폴더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레귤레이션 이미지는 위에서 설명한 정규화 이미지입니다. 옆에 반복 횟수는 보통 1로 지정합니다. 데스티네이션 트레이닝 폴더 디렉토리는 트레이닝 이미지와 레귤러 이미지를 지정된 폴더로 복사하여 정리하는 기능인데 별 의미 없는 기능입니다. 프리페어 트레이닝 데이터를 누르면 위에서 데이터셋 프리퍼레이션의 내용을 학습할 때 유리하도록 정리해주는 기능입니다. 위에 데스티네이션 트레이닝 디렉토리를 설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카피 인포 리스펙티브 필드는 편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학습에 아무런 지정도 없고 정확한 용도에 대한 가이드가 공식 문서에도 없습니다. 파라미터스의 프리셋은 아래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세팅 값입니다. 눈으로 설정하면 커스텀 모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는 프리셋은 직접 눌러서 원하는 프리셋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커스텀을 사용하고 있어서 눈으로 설정합니다. 롤라 타입의 기본은 스탠다드이며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학습 속도를 중시하거나 세밀하게 하거나 하는 종류의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고 복잡하여 저도 그냥 스탠다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웨이츠는 추가 학습을 하거나 중단지 전부터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별 효과도 없고 시간이 절약되거나 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옆에 딘프롬 웨이츠도 연관된 부분인데 의미 없어서 비활성화합니다. 트레이닝 배치 사이즈는 크기가 클수록 메모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신 학습 속도를 줄여줍니다. 숫자 1을 설정할 경우 한 번에 2개가 학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크게 잡으면 오히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에포크는 반복 학습할 주의를 말하는데 6이면 6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이 반복될 때마다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모델이 6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폴더를 지정할 때 숫자를 지정했는데 이것은 이미지를 반복하는 횟수를 말하고 에포크는 전체 데이터를 반복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학습 과정에 있어서 학습시키는 걸 수치화하는데 이걸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스텝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앞에 숫자 20과 이미지 개수 50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0이 나옵니다. 이제 배치수만큼 나누어 줍니다. 2를 넣습니다. 500이 되었습니다. 다시 전체 학습할 횟수인 에포크 6을 곱해줍니다. 3000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습할 수치는 3000 스텝이 됩니다. 모델이 6개가 나오지 않게 하고 하나만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포크를 1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폴더의 숫자를 120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120 곱하기 이미지 50 나누기 배치 그리고 에포크 1을 하면 똑같은 3000 스텝이 됩니다. 맥스 트레인 에포크는 에포크에 제한을 걸어두어 그 이상 학습하지 못하게 막는 기능이요. 맥스 트레인 스텝스도 최대 스텝수를 제한을 걸어두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한을 걸어두지 않는데 본인의 경험에 따라 지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테이블 에포크는 숫자 1을 넣으면 매 에포크마다 모델을 저장합니다. 우리는 6이라고 써있으므로 6번 모델을 저장하게 됩니다. 캡션 파일 익스텐션은 캡션한 파일 확장자를 지정합니다.
txt 말고 다른 확장자일 경우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있나 싶습니다. 시드는 그냥 아무 숫자를 넣어도 되는데 실험을 반복할 때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정하는 숫자입니다. 해시 레이턴스는 학습 중에 계산된 변수를 저장하여 학습 속도를 높이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활성화하는 게 좋습니다. 해시 레이턴스 투 디스크는 메모리 대신 디스크를 사용하는데 속도가 느릴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AI 스케줄러는 학습을 어떤 식의 정밀함으로 학습을 할지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그래프는 두 개의 학습 방식을 비교한 것인데 파란색은 학습이 일정하게 되는 반면 빨간색은 처음에는 러프하게 잡다가 나중에 정밀하게 잡습니다. 이런 학습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체감상으론 잘 느껴지지 않아 저는 그냥 콘스턴트 위드 웜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도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데 저는 그냥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고 본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맥스그라드 놈은 저도 이해는 못했는데 2를 기본으로 사용을 권장하며 이하로 내려가면 학습 속도가 떨어지고 학습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LR 스케줄러 엑스트라 아규먼츠는 LR 스케줄러에 대하여 추가적인 텍스트를 기입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 LR 스케줄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옵티마이저 엑스트라 아규먼츠도 텍스트로 추가 설정하는 곳인데 이것도 학습 방법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해서 기본으로 둡니다. 러닝 레이트도 학습률을 말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학습 속도는 빠르지만 대충 학습하게 되고 수치가 낮을수록 천천히 학습 내용을 꼼꼼히 학습하여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0.01에서 0.0001 사이를 많이 사용하며 기본값인 0.0001을 두는 걸 추천합니다. LR 웜업은 달리기로 비교하자면 학습을 하는데 0부터 천천히 달리다가 점점 속력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 만일 수치를 100으로 설정하면 처음부터 100으로 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값인 0으로 둡니다. LR 사이클 수는 학습 주기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수치가 높으면 너무 많은 학습을 한 번에 진행하여 학습이 복잡해져 과적합이 일어나기 쉬워 기본값인 1로 설정합니다. 스텝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스텝과는 개념이 다르며 자전거로 비교하자면 스텝은 전체 거리이고 사이클 수는 발로 밟는 페달이 크냐 작으냐의 차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LR 파워는 학습률 파워를 말하는데 1.0을 기점으로 수치가 올라가면 큰 변화 위주로 학습하게 되고 1.0 이하로 내려가면 안정적이며 세밀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값 1.0으로 둡시다. 맥스 레솔루션은 학습에 사용될 이미지의 최대 크기를 설정하는 값으로 512가 기본이고 높을수록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져 학습 속도가 엄청 늘어나 시간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768을 저는 사용합니다. 내가 이미지를 2048 큰 사이즈를 학습하여도 설정한 768 사이즈로 줄여서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작업자가 일부러 768 사이즈로 줄여도 되지만 원본을 그대로 놔두면 세부 정보를 유지한 상태로 학습이 되어 훨씬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본 그대로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스티 오브 토탈 스텝은 학습을 %로 설정하여 중간에 학습을 멈추게 하는 것을 말하며 0으로 해야 끝까지 완주하여 학습합니다. 네이블 버킷츠는 이미지를 사이즈별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하는데 512 사이즈끼리 묶어서 학습하고 1024 사이즈끼리 묶어서 학습하면 학습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할 이미지 사이즈가 서로 다르다면 항상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멈 버킷 레졸루션과 맥시멈 버킷 레졸루션은 이미지를 사이즈별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때 이외의 사이즈는 무시하게 됩니다. 학습에서 무시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이즈의 이미지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텍스트 인코더 러닝 레이트는 캡션한 이미지의 텍스트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학습하느냐를 의미합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천천히 학습하고 잘못하면 과적합이 일어나며 수치가 높을수록 불안정하고 학습이 빠릅니다. 0.0005를 많이들 사용합니다. 유닛 러닝 레이트는 수치가 낮을수록 안정적으로 학습하는 대신 시간이 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001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낮고 그 이상이면 높습니다. 네트워크 링크 디멘션은 간단히 생각하면 모델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신경망을 얼마나 크게 사용할지를 말하는 겁니다. 작게는 16이나 32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128을 사용합니다. 동글씨 같은 단순 패턴의 이미지는 16이나 32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알파는 안정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1을 기준으로 놓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인물의 경우 16에서 8을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1은 너무 낮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케일 웨이트 놈즈는 가중치를 제한하여 안정화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학습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여 기본값인 0으로 놓는 걸 추천합니다. 네트워크 드롭아웃은 권장 범위는 0.1에서 0.5라고 합니다.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인지는 못했습니다. 0으로 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랭크 드롭아웃은 신경망 일부를 비활성화하여 과적합을 방지한다고 하고 0.1에서 0.3이 좋다고 합니다. 0인 경우는 랭크 드롭아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저도 0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듈 드롭아웃도 0.1에서 0.3이 권장 범위입니다. 이 부분도 과적합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0이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지만 학습을 꼼꼼히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드밴스 웨이트, 블록스, 콤브는 인간의 뇌에 비교하자면 신경망을 세밀하게 조종하는 옵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문서에는 고급 사용자를 위한 부분이고 신경망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비워두라고 나와 있습니다. Point Accumulate Steps는 모델이 점점 커짐에 따라 GPU 메모리가 점점 부족해져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배치 수는 이 정도뿐이라서 사용할 일이 없지만 대용량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배치 수가 가령 64일 경우 Gradient Accumulate Steps를 4로 설정하면 배치 수를 16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메모리를 설정을 위해서 설정하는 수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는 기본값인 2를 설정합니다. Prior Loss Weight는 학습 시 손실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기능입니다. 1.0이 일반적으로 중요함을 나타내고 수치가 낮아질수록 Prior Loss Weight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VA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의 VA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듯합니다. 공식 가이드에도 설명이 없어 학습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서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셔널 파라미터스는 앞서 작업했던 배치나 에포크를 설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케줄드 휴버로스는 자료가 부족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Save every n steps, Save last n steps, Save last n steps state는 모델 학습 중 특정 단계에서 모델의 상태를 저장하는 겁니다. 학습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 무시합시다. Keep tokens를 1로 설정하는 경우 첫 번째 단어를 고정시키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나머지 단어를 참고합니다. 우리가 캡션을 할 때 앞에 만든 키단어가 그 역할을 하며 이렇게 키워드가 포함되면 학습할 때 인공지능이 인물이나 사물의 이름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셔플 캡션이 활성화되어야 작동합니다.
플립스킵은 2.0 모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1.0 모델에서만 작동합니다. 플립스킵은 1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2단계에서 1단계로 올라갈수록 학습할 정보를 보다 세밀하게 학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2단계의 레이어에 관련하여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필사인 경우에는 플립스킵을 권장하고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플립스킵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플립스킵을 여러 수치로 테스트했었는데 그다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플립스킵은 이 기능을 사용된 모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이 기능이 사용 가능한 모델은 노벨 AI에서 유출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그냥 무시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맥스 토큰 랭스는 단어 개수가 아니라 최대의 토큰의 값을 지정합니다. 75개의 토큰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지만 캡션이 너무 긴 경우 숫자를 높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쉼표도 하나의 토큰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단어와 토큰의 구분이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토큰은 더 큰 개념으로 단어 외의 기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토큰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험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 학습에 영향이 없어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설명을 하자면 FP8 베이스 트레이닝은 메모리 사용량을 극도로 줄여야 할 때나 실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풀 FP16 트레이닝은 학습 속도를 높이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널리 사용됩니다. 풀 BF16 트레이닝은 FP16의 장점과 FP32의 정밀도를 결합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은 메모리 절약이 필요할 때 유용함으로 체크합니다. 셔플 캡션은 아까 토큰 수치를 설정했으므로 체크해야 합니다. 퍼시스턴트 데이터 로더는 학습 데이터의 상태를 지속하여 로딩 시간을 개선하므로 체크합니다. 메모리 이피션트 어텐션은 특정 하드웨어에서 메모리를 줄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비활성화합니다. 크로스 어텐션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서로를 참조하여 중요한 부분을 연결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엑스포머스를 두면 됩니다. 컬러 어그멘테이션은 색상 변형을 통해 다양성을 높일 때 사용하는데 원본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할 때는 비활성화합니다. 분립 어그멘테이션은 모든 학습 데이터가 좌우 대칭일 때 사용하는 것으로 비활성화합니다. 마스크드 로스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손실된 계산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비활성화합니다. 이 부분은 노이즈 처리 관련 부분인데 초기 때부터 비활성화라 그냥 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노이즈라는 건 학습에 있어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무작위 데이터나 불필요한 데이터를 말하는데 적절한 관리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스케일 V 프레딕션 로스는 SDV2 모델에서 노이즈 가중치를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민 SNR 감마의 수정값 승호인데 노이즈 처리를 자동화하고 색상 문제를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 로스도 노이즈 처리를 자동화하는 부분입니다. 민 SNR 감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활성화합니다. 돈 스케일 버킷 레졸루션은 원본 이미지 해상도를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업스테이시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버킷 레졸루션 스텝스는 기본값은 64인데 이 수치에 64를 더해서 이미지 해상도를 모아 놓는 그룹 단계입니다. 그룹의 단계는 최대 해상도를 512로 설정할 시에 448, 384, 320, 256, 192, 128, 64 픽셀이 각각의 그룹이 됩니다. 500 픽셀의 이미지 경우 448 픽셀 그룹에 속하게 되고 52 픽셀은 잘라냅니다.
랜덤 크롭 인스테드 오브 센터 크롭은 무작위로 이미지를 자른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이미지는 중앙을 기점으로 나머지를 자르는데 이 옵션을 키면 무작위로 잘라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V프레드 라이크 로스는 권장은 0.5인데 이 수치는 불확실성을 계산하여 모델의 신뢰를 높이는 용도인데 좀 더 개선된 학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 비활성화 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 타임 스텝과 맥스 타임 스텝은 AI가 그림 이미지를 생성할 때 처음부터 시작할지 언제 멈출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본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노이즈 오프셋 타입은 AI가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노이즈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오리지널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며 멀티레스는 오리지널보다 계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복잡하고 세밀한 처리를 합니다. 노이즈 오프세트, 노이즈 오페세트 랜덤, 스트렝스, 어댑티브 노이즈 스케일 모두 노이즈를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인데 기본형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노이즈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의미인데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이 부분도 공식 가이드에 언급이 없습니다. IP 노이즈감만은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하여 학습에 변형을 줌으로써 응용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잘못하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IP 노이즈 감마 랜덤 스트렝스는 옆에 노이즈 범위 내에서 랜덤성을 더욱 추가해줍니다. 우리는 탄지로를 그대로 나오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하지 않습니다. 드롭아웃 캡션, 에브리 앤 에포크스는 매번 특정 수치에서 캡션을 무시하는 겁니다. 레이트 오브 캡션 드롭아웃은 퍼센테이지로 일부 캡션만 학습하는 겁니다. VA 배치 사이즈는 압축된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0 이상으로 높이면 학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캡션을 무시하는 기능이라 모두 비활성화하여 사용합니다. Save Training State는 학습 상태를 저장하는 기능으로 중간에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유용합니다. Save Training State at End of Training은 학습 상태가 끝날 때 학습 상태를 저장합니다. 학습이 끝나고 추가 학습을 할 때 유용하다고 합니다. Listen from Saved Training State는 이전에 저장된 학습 상태부터 학습을 재개하는 폴더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맥시멈 워커스 포 데이터 로더는 CPU의 프로세스 수를 지정하는 곳입니다. 수치를 늘리면 데이터 읽기 속도가 빨라지지만 수를 많이 늘리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둡시다. 이 옵션들은 학습 과정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하는 용도라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스는 샘플 프롬프트스에 캡션된 특정 단어를 넣으면 그 진행 사항을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한마디로 학습 과정을 저장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샘플 에브리 앤 스텝스는 특정 스텝마다 이미지를 저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샘플 에브리 앤 에포크스는 특정 에포크스마다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샘플 샘플러는 이미지 표현 방식입니다. 샘플 프롬프트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나오지 않으니 반드시 단어를 넣으셔야 합니다. 단어는 우리가 캡션 작업할 때 넣은 이름을 넣거나 캡션에 많이 사용된 단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도 학습이 제대로 안 된다고 느낄 때 간혹 사용합니다. 이 옵션은 허깅 페이스에 관련된 옵션으로 허깅 페이스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학습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무시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로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모델 폴더로 들어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6개의 모델이 출력되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의 모델 폴더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 안에 모델 폴더 안에 로라 폴더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여러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폴더 이름을 만들어서 넣어서 정의를 합니다. 여섯 개의 모델을 넣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시킵니다. 로라 폴더에 들어가서 모델을 활성화시킵니다. 모두 다 모델이지만 최종 모델은 0000 숫자가 안 붙은 모델이고 나머지는 학습 진행률에 따라 학습된 모델입니다. 탄지로를 표현하는 중요 프롬프트를 복사하여 결과를 보도록 합시다. 로라 모델을 모두 하나씩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추가된 로라 프롬프트를 복사합니다. 여섯 개의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서 설정을 합니다. 복사된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첫 번째 로라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삭제합니다. 만일 이대로 출력하면 모든 로라가 합쳐져서 과적합이 일어납니다. 이제 출력해 봅시다. 어설프지만 탄지로가 결과로 나왔습니다. 모델별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번 출력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학습이 많이 된 최종 모델이 결과가 좋기 때문에 저는 최종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원하는 결과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과물을 뽑아냈습니다. 결과물을 뽑는데 한 번에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프롬프트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컨트롤 넷을 사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제가 게임 개발에 활용하고자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비교적 사실적인 인물은 학습이 잘 되지만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정 원화를 다양한 자세를 만들기에는 많은 원화가 필요해서 결국 원화가에게 강력한 도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발성의 원화를 뽑기에는 좋은 도구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듯합니다. 이상으로 에이테였습니다.